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창업의지의 시간입니다. 너무 늦어버렸죠? 이거 제가 사업 계획서 이거 강의 이거 사실 준비를 한 일주일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이에 하도 태클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서야 완성을 했습니다.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 창중대 발표평가 준비하기. 이제부터 집중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발표 평가에 앞서서 어떤 부분들 고민을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자료를 좀 구성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좀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전에 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그 내용들을 이제 저도 이제는 못 찾겠어요. 너무 많아. 이게 한 500개쯤 되니까 저도 못 찾겠어요. 저도 검색어로 검색하거든요, 진짜로. 예, 그래가지고 이게 유튜브 그게 안 좋아요. 옛날부터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데도 계속 꼬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재생 목록을 막 수십 개를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게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2023년 버전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길진 않으니까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자주 묻는 질문들, 발표평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 한 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 네 번째 발표 자료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사실 뭐 질문이라기보단 거의 멘토링의 영역이라서, 컨설팅 영역이라서 요거는 제가 뭐 얘긴 하긴 할 건데, 뭐 이거는 질의응답의 뭐 Q&A처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강의가 필요한 사항인 거고, 1번, 2번, 3번은 정말 뭐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오고, 내일도 이제 제가 그 학교 안에서 또 이제 특강 하거든요. 발표 평가 관련된 특강 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컨설팅 지원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질문해요. 다들 그냥 질문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질문 매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달라졌어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해도 또 질문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거 그 사전에 강의할 때 얘기 다 하거든요. 하는데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이 또 나와요. 얘기 안 들었다는 거지, 이제. 뭐 얘기하는지 안 들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매년 똑같은 질문인 건데, 이제 묻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 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얘기할 때 좀 잘 좀 들어주시지, 이렇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면서도 또 이해는 됩니다. 예, 뭐 내일이 제일 중요한 법이니까요. 자, 어쨌든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 서면평가 볼 때 심사위원들 똑같은 사람 나오냐, 사업계획서하고 내용이 이제 좀 달라졌는데, 뭐 BM이 좀 바뀌었는데 그걸 하면 뭔가 뭐 불이익이 있냐, 아니면 내가 더 유리할 수가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 그 다음에 의외로 이 질문 되게 많이 해요. 대표가 아니고 팀원이 나가도 되냐, 뭐 이런 질문도 꽤 있고요. 뭐 이런 뭐 그다음에 발표 자료 준비,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좀 하나하나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그 서면평가 심사위원이 발표평가에도 나오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서면평가 때 어떤 심사위원이 내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그 똑같은 사람이 내 발표도 같이 보는 거냐, 이거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그거를 물어보시는 그 질문의 의도가 일단 먼저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런 기대를 하시는 거죠. 이제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평가를 해서 서면평가에서 발표를 올린 사람이 다시 나온다면 적어도 이 사람이 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고 또 점수도 잘 준 사람이니까 좀 더 이제 편하게, 좀 더 이렇게 좀 사업계획서 이렇게 발표도 좀 스무스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약간 이제 이런 기대 심리를 갖고 오시는 건데요. 사실 이 질문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게, 설사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서면평가 심사위원이 발표평가에도 나올까 안 나올까 하는 질문을 보면은 확률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 평가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2배수를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경쟁률이 지금 뭐 집계를 해보니까 8대1에서 보통 10대1, 초창패는 한 20대1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일 낮은 8대1만 놓고 봐도 이 8대1 정도면은 이제 2배수를 뽑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8의 2배수니까 한 얼마 뽑은 거, 1.6배 정도 뽑은 거잖아요. 80명 중에 16명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80명 중에 16명을 뽑았는데, 그럼 80명을 심사한 심사위원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싹 다 여기로 오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중에 5분의 1이 빠진단 말이에요, 일단은. 뭐 아니면 뭐 이제 안에서 추려가지고 이렇게 오긴 하겠지만은 100% 똑같은 사람이 오진 않아요. 또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뭐 이런 뭐 심사역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인데 스케줄이 뭐 계속 그렇게 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저도 요청이 왔었어요. 그 서면평가 심사 요청이 왔는데 뭐 5일 내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나가 그거를. 그리고 뭐 저기 뭐냐 어차피 전 나가도 안 됐죠. 왜냐면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나가면 안 돼. 큰일 나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20%로 줄였다는 얘기 심사위원도 한 5분의 1 정도 빠진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5분의 이제 4 정도. 물론 이제 한 명이 이제 뭐 분과 여러 개 나누고 좀 줄이니까 또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시간적으로 줄여서 뭐 분과 줄이고 하지 않아도 뭐 좀 올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실제 서면 평가에 왔던 사람 심사위원 중에서 빠지는 사람들까지 고민을 해보면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평가한다라고 보는 게 적어도 확률 50%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설사 같은 사람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 과정이 여러분이 했었던 거기에서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얘기했듯이 완전히 똑같은 팀이 그대로 나와서 같은 사람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사 그 중에 한 명이 이거를 한번 서면평가 때 봤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동등한 선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나 저 사람 저거 이거 뭐 서면에 봤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서 할 의의가 없는 게 어차피 평가할 때 이거 사업계획서 다 나오거든요. 서류에서. 그러니까 다들 각자 서류 보고 각자 알아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면평가 심사위원이 발표평가에 나오냐 안 나오냐는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요. 자꾸 이제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굳이 겁을 들이자면은 그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차라리 완전 새로 평가를 받는 게 깔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평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여러분 사업 계획서를 별로 안 좋게 본 사람인데 뭐 여러분은 어떻게든 이제 다른 분들이 좋게 줘가지고 올라왔고 그 사람만 평가위원회에 남아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저기 씨 나 사업계획서 이거 점수 줄 때 이것 때문에 줬는데 전혀 딴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망감도 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뭐 누가 나오냐는 진짜 뭐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 강의를 아마 내년에 또 할 거예요. 내년 예비창투표에 또 질문 나오고 또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진짜 뭐 그냥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사업계획서하고 내용이 달라진다. 자, 일단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또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사업계획서 쓰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사업계획서 쓰다 보니까 이제 비행 같은 게 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한번 쓰고 나서 잠깐 기다리고 한 1, 2주 사이에 갑자기 막 그분이 내려오시면서 막 영감이 펑 터지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걸 못 쓴 게 막 아쉬운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좀 예외적으로는 뭐 갑자기 그 사이에 막 판로가 개척이 돼서 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업계획서하고 내용이 좀 달라지면 되냐라고 했을 때 지원 사업 안에서 보면은 평가 불가라고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변경되면은 평가 불가다. 근데 이걸 약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카페를 차리겠다고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발표평가 발표할 때 뭐 카페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식집을 한다. 이거는 평가 불가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사업계획서에서는 이 사람이 카페 사업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성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좋은 점수를 줘서 발표평가를 올렸는데 사업계획서는 카페로 여전히 되는데 여기 갑자기 분식집이 튀어나오면은 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감점이다 아니다 그냥 평가 불가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점수 매기는 걸 포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얘하고 이렇게 카페 분식집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 어떤 코어가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어가 카페로 하려고 그랬는데 분식집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코어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요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보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어로 분식집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도 코어 기술로 분식집을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도 사업 계획서 원본은 카페이기 때문에 이게 평가의 형평성상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을지 안 좋을지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 분식집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원래 사업계획서에 들어갔을 때도 사람들이 이거를 선정을 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게 내가 평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밀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수에 밀렸을 수도 있다는 전제조건이 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변화는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다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특허 등록이 이제 결정이 돼서 나왔다. 뭐 아니면 갑자기 그 사이에 이제 초창패 하시는 분들 같은 게 갑자기 그 사이에 뭐 매출이 나고 투자가 갑자기 이루어졌다.
아니면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거 낸 게 끝이 아니고 열심히 막 혼자서 사업 준비 막 하시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어디서 엔젤 투자 막 이런 뭐 제의가 들어왔다. 그런 건 보여주시는 건 정말 좋죠. 그러니까 그 정도 업데이트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뭐 BM을 따져 보니까 뭐 B2C에서 갑자기 B2B가 더 유리해 보인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냐면은 일단 그 우리가 먼저 했었던 B2C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그 이제 모델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B2B 모델이 나왔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요런 이제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가장 어울리는 쪽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좀 약간 중도적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완만하게 쇼크 없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업데이트한 걸 보여주면은 괜찮아요. 그 정도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냥 여기 사업계획서는 B2C 모델로 해가지고 뭐 수수료 구독료 모델로 막 하다가 갑자기 발표 평가할 때는 싹 지워버리고 우리 B2B 모델입니다. 이거 안 할 거예요. 이거 사업계획서 이거는 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평가위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예요. 설사 그 새로운 모델이 더 좋다고 하더라도 평가라고 하는 형평성상에서 보면은 야구공으로 지원사업 평가를 받아서 남들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갑자기 농구공을 갖고 오면은 저게 더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누가 진짜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은 사실 털리는 건 여러분이에요. 바꾼 게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꾼 내용의 범위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밑에 이제 댓글 막 다시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고요. 이제 그 외에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아니건 누구건 어쨌든 뭐 상담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표가 아닌 팀원이 발표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지원자가 와야죠. 이건 뭐 주지의 사실이고, 뭐 실제로 뭐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상황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날 진짜 무슨 큰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실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당일날 사고가 났다.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뭐 보통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미리 나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뭐 출장이 잡혀 있다거나 뭐 다른 뭔가가 잡혀 있다거나 이제 이런 종류의 이슈 때문에 이제 그 팀원이 나가거나 뭐 못 가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그날 진짜 못 가게 됐다라고 한 게 된다 그러면 이 규정상 어떻게 되냐면 그 사업 신청자 그러니까 여기 뭐 예비 창업자 이건 제가 예창패 공고에서 띄워오긴 한 건데 요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탈락 이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와야 된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변이 없는 와야 되는데 만에 하나, 진짜 만에 하나 조금 이렇게 좀 정말 어쩔 수 없는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협의하에서 팀원이나 다른 인원이 와서 하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세부사항 보면은 팀원들은 참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대표가 왔을 경우에 대표가 발표를 할 경우에 팀원들은 참석하되 질의응답에서만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조건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안 되고 진짜 막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뭐 때려 죽여도 못 간다. 막 그런 상황이면은 그 팀원으로 돼 있는 사람이 대신 가는 게 대신 가도 주관기관하고 협의만 잘 되면은 결정이 되기는 돼요. 근데 다만 이건 알고 계세요. 제 경험상 팀원이 대신 발표해가지고 결과가 잘 나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이유가 되게 확실한데요. 일단은 특히 예창패 같은 경우에는 팀원이 아니고 그 신청자가 대표고 팀원은 아직 고용도 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책임 권한도 없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구성원들 간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맨날 얘기했지만 팀원은 완전 딴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되게 까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지원 사업에서는 6억짜리 지원 사업이었는데 매니저가 대신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기술 혁신인데 기술 얘기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럴 거면은 대표가 아니고 다른 누가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 다른 뭐가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그럼 할 얘기가 딱 하나거든요. 그럼 도대체 6억 원짜리 정부 지원 사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그 일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본인이 가진 게 낫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떡하니 이건 뭐 저한테 얘기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이죠. 발표 자료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거 잘 준비하면 됩니다. 잘.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잘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에는 발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발표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30분 발표에 15분 뭐에서 20분 정도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돼 있잖아요. 그리고 발표 자료는 그 발표 내용을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서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 서식대로 해야 되나 뭐에 맞춰서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보통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그 양식은 있어요. 뭐 한 페이지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로 생각하고 페이지 수를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웬만하면은 좀 빠른 시간 안에 하셔라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닌 게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진짜로 그 뭐냐 좀 제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야 어울리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터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섭외 가치를 평가위원한테 정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만 장담할 수 있다 그러면 발표에서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뭐 10분 발표에 PPT를 100장 가지고 넘어가서 100장을 팍 넘기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임팩트 딱 평가위원한테 와 닿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혁신인 거고. 근데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만 100장 막 넘기는데 평가위원들이 여기서 그냥 아휴 이러고 있으면 미친 짓인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페이지를 탁탁탁 맞춰가지고 탁 해서 이렇게 예쁘게 해서 가져갔는데 가가지고 진짜 정말 재미없게 그냥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이 그냥 뭐 뜨뜻미진하게 보고 있으면은 그럼 이제 또 그건 또 망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발표 평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거는 그 개인 상담이 아니면 방법론적인 강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게 한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내일 저희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강의하거든요. 강의하는데 제가 강의하는데 그 강의의 목적이 발표 평가 잘 만들기가 아니고 사실은 해오기 전에 멘토링 받기 전에 이 정도까지 니들이 좀 알고 준비를 해와야 멘토링이 빨라진다 이런 기초 강의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다만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뭐 어떻게 뭐 누가 이렇게 해라 누가 이렇게 뭐 그래프 다 필요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선택한 방법이 정말로 상대방에게 그 가치를 효과적으로 딱 알기 쉽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해 줄 수가 있냐. 그것만 확실하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착각은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게 편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제가 진짜로 이게 참 안 고쳐지더라고요. 저랑 진짜 친하게 지내던 대표님이 있었는데 고집이 엄청나게 세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그랬거든요. 막 20분 발표인데 PPT를 70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마시라고. 이거 아무리 그림이 많다 그래도 뭐 무슨 뭐 우리가 무슨 애니메이션 보냐고. 그럼 이제 알았다 하고 나서 결국에 가서 망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어요. 뭐 빨리 넘기면 되나? 빨리 넘기는 것도 빨리 넘기는 거에 문제인 거지. 뭐 내가 빨리 넘기면 되나? 사람이 안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이제 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만 안 하시면은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효율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면은요. 여기 좀 페이지가 좀 꼬였는데 일단 그 발표 자료 준비 전략을 보면은 소셜벤처는 지침이 딱 나온 것 같아요. 자유랑식으로 10장 정도 내외로 쓰시고 발표 시간 30분 중에서 15에서 20분 정도 나머지는 질의응답에 쓴다. 그러니까 발표를 15분 하면은 나머지가 15분이 되겠고 발표를 20분 하면 나머지가 10분이 되겠고 발표를 뭐 25분까지 늘리면 5분 정도가 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한 요 정도 선에서 띵 하고 이제 그 종 쳐가지고 끊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20분까지도 발표 자료가 다 안 끝나면 그때 그냥 끊어버리고 아마 바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개인적인 추천은 이겁니다. 15, 15. 왜냐하면 발표는 가능한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발표는 15분 분량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유랑식 10장 내외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땐 10장으로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10장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뭐 한 15페이지 정도에서 20페이지 정도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뭐 페이지 제약 때문에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내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동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라서요. 요거는 좀 유의하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소셜벤처 말고 다른 데는 조금 룰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 안내에 따라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제 발표를 가능한 짧게 해라. 그렇다고 뭐 5분 만에 끝내고 25분 질의응답 받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발표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 사업 계획서가 나갔고 뭐 서면 평가를 한 사람이 들어오건 안 한 사람이 들어오건 서면 평가 그 사업 계획서 자료하고 발표 자료가 이미 그 심사위원회 뭐 노트북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표 자료를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료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는 시간보다는 사실 또 그리고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질의응답 조금 받으려고 또 설명을 막 해요. 근데 사실은 심사위원들한테 고민할 거리를 안겨주는 게 더 좋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발표는 웬만하면 좀 명확하게 짧게 짧게 해주시고 심사위원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답을 해서 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청산 유수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평가가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표 길게 하지 마실 것. 맨날 이러는데도 길게 하세요. 꼭 그 핑계도 좋아요. 맨날 보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라서 너무 긴 거라서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핑계입니다. 예. 그럼 실제로 저 뭐냐 한번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발표 자꾸 그 핑계가 되는 친구가 얼마 전에 있어가지고 그 새끼가 하는 거 녹음해가지고 그거 대본 그 챗GPT한테 이제 요약해라 그래고 딱 던져줬거든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이게 더 낫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다 핑계라고. 그러니까 발표는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발표 짧게 하시고 질의응답은 길게 가져가시고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거를 지키려면 이제 문제 제기가 짧고 웬만하면 아이템 설명은 좀 일찍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예요. 뭐 환경오염, 뭐 아니면은 뭐 배달 어플의 뭐 문제점들, 뭐 아니면 뭐 현재 뭐 창업 교육의 문제점, 뭐 입시 교육의 문제점, 뭐 늘어나는 뭐 인구 고령화 현상, 이거 문제 제기 안 해도 아는 문제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길 필요가 없어요. 예, 환경 오염 문제는 그냥 환경 오염 말하는 순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은 문제 제기는 가능한 짧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공략하고자 하는 페인 포인트를 빨리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아이템 설명으로 넘어가서 우리 아이템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걸 좀 보여주는 게 난데, 다만 이제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 그 문제 제기 설명이 길어야 되는 경우엔 조금 거기에 시간을 할애해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설명은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그 뭐 말해도 여러분이 전문가겠죠. 예, 여러분이 전문가일 거고, 뭐 제가 뭐 아무리 뭐 교수긴 하지만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여러분이 뭐 이런 거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 이걸 사업으로 어떻게 풀어갈 곳인가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정말 핵심이 되는 부분만 얘기를 하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고객하고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전략은 복잡하게 쓰지 마세요. 이게 돈 버는 방법은 직관적일수록 좋습니다. 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뽑아낸다 그러면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제 좀 명확하게 보시고 사업 역량, 이제 우리 역량은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나타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비추천 사항, 자 이거 읽지 마세요. 사업 계획서 낭독하듯이. 예, 정말 그 사업 계획서 거의 읽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 낭독하실 거면 그냥 사업 계획서 보고 평가해 달라고 그러지 왜 와가지고 발표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좋고요. 그림만 겁내 있는 발표 자료 한 100장 정도 그냥 빡 이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 있어요. 이제 뭐 난 100장, 그건 너무 심했대. 너무 심했으니까 자긴 그거 아니래요. 그러면서 또 한 20장 갖고 와요. 20장 그림만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0장이나 20장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이게 보통 보면은 그림만 잘못 있는 발표 자료가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 그림과 글을 적절하게 밸런싱을 해서 그 딱 페이지 안에서 진짜 딱 눈에 봤을 때 이게 뭐 어떤 그림이고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밸런스를 찾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거를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림만 넣어놓고 나머지 현장에서 설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심리를 모를 리가 없지. 나도 자주 하는 짓거리인데. 근데 나는 발표할 때, 그러니까 강의할 때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하죠. 왜냐면 저 강의할 때는 애들이 안 보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이거는 평가잖아요. 평가할 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예. 저도 평가할 땐 그렇게 안 해요. 평가받으러 갈 때는. 그러니까 그 밸런싱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잘 맞추셔야 되는 거고, 뭐 그림이 대부분인 건 여러분이 사업 발표 자료를 개떡으로 준비한, 진짜 엉망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거는. 예. 성의 없이 정말 엉망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림만 잔뜩 있으면. 예, 뭐 그림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잘 밸런싱을 해서 정말 딱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만 잔뜩 있는 발표 자료, 이제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불안함의 산물이지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불안한 거죠. 이 글을 다 넣어야지 이해를 해줄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또 준용이 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좀 짧고 임팩트 있게 좀 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은유법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다 이때 안 해.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예, 사랑도 말 안 하면 모른다고요. 예, 사업 가치도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인 거죠.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로 그 의미가 숨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이 그 의미가 숨어 있는데 알고 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말을 안 한 건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점수를 매기는 게 맞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은유법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설명 너무 길어지는 거, 말 길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짧고 굵게. 저도 못하는 거지만은 자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당신도 똑같지 않냐, 당신도 고집 세고, 당신도 뭐하고 막 이렇게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강의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좀 길게 얘기하고 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현장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까지 길게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현장 강의를 할 때는 한정된 시간 안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줄이는 편이고 근데 이제 온라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넘겨보기 때문에 일부러 길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지원 사업 안 하잖아요. 전 투자도 안 받잖아요. 근데 지원 사업 받고 투자를 받으시겠다는 사람이 하지 말라는 짓을 이렇게 골라서 해버리면은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강의나 이런 거를 자꾸 비교를 하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평가받고 어디 가서 발표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발표 자료를 그럼 15분짜리는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되냐라고 하면은 서식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창표 사업계획서 서식에 맞춰가지고 쭉 그냥 짜봤거든요. 대충 짜보니까 문제 제기의 창업 아이템 배경의 필요성, 목표 시장 분석, 그다음에 뭐 2단원 뭐 해가지고 실현화 반항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제가 그 소 항목을 쫙 뽑아보니까 11개예요. 아까 그 소셜벤처가 10장 내외라고 하는 게 결국 이 항목 하나당 한 장씩 쓰라고 한 건데 제가 볼 땐 그렇게 채워서는 좀 많이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적당히 좀 늘려서 하시되 시간 배분으로 보면은 창업 아이템 배경인 필요성에서 보통 마지막에 아이템 설명까지 나온다고 하면 한 2분 정도 하려 하시고 목표 시장 분석은 좀 길게 하세요.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그 수익을 내는 대상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이건 한 2분 30초 정도. 사업할 때는 현황은 사실 별게 없어요. 뭐 만들었고 뭐 기획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라서 이거는 30초면 끝날 것 같고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이나 수익 창출하는 이 사업 전략은 그래도 두 개 제가 뭐 2분 30초 했는데 대략 5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존율 제고를 위한 노력은 시장 진입과 어떤 기업의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걸 요거 한 2분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허리 부분이 제일 길죠. 여기서 좀 많이 쓰시고 사업 전체 로드맵은 그냥 전체적인 비전이나 그림을 그리는 거 조금 적당히 뭐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정부 지원금 집행 계획은 뭐 한 30초 정도로 그냥 뭐 요런 거 쓸 거다. 기타 자금 조달 계획도 뭐 사실 할래면 말은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30초면은 뭐 그냥 요런 거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질의응답에서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팀 현안 및 보유 역량도 30초 정도면은 뭐 몇 년 동안에 어떤 거 갖고 있고 뭐 어떻게 고용할 거고 그거 말로 금방 끝나거든요. 그 정도로 얘기하세요. 뭐 거기 뭐 이 사람이 뭘 했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거기다 나와 있어요. 그 사업 계획서에. 그러니까 그거 읽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 협력기관 활용 계획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한 30 정도 얘기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각 그 사업의 어떤 그 아이템 특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배분을 하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건 좀 이쪽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될 거고 어떤 건 조금 그래도 뭐 이런 데 치중을 해야 될 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배분하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뭐 보편적인 기준에서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한 요 정도 배율. 그러니까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지만 주로 이제 그 문제 제기하고 아이템 설명 쪽, 시장 쪽하고 이제 실현 방안 쪽에 조금 더 이제 방점을 두는 게 좋다. 뭐 요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이제 착각을 하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좀 그 떨어지신 분들도 이번에 탈락하신 분들도 좀 이제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유 뭐 다 끝났어 그러고 그냥 아예 그냥 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해볼 거다라고 남아 계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본다면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떨어진 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경쟁률이 너무 세요, 이게. 8대1, 10대1 정도면 어지간한 대학 경쟁률보다 높다고요, 지금.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 경험상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창업 지원 사업 그 사업 계획서의 수준을 뭐 수치로 나타낼 수 없지만 나타낸다 그러면은 거의 이런 표준 정규 곡선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상위 5%, 하위 5% 정도는 이쪽은 제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차려놓은 밥상을 들고 들어온 데가 있어요. 예비 창업자 중에서도 뭐 실험실 창업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뭐 그냥 투자 바로 그냥 법인만 내면 투자 그 바로 꼽히기 직전에 뭐 특허랑 뭐 다 갖추고 들어온 데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5%가 있고요. 그런 5%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위 5% 그냥 여러분이 봐도 야 이것이 너무했다. 약간 이 정도의 그 하위 5%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원데이 챌린지를 하면서 이제 붙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이제 붙으신 분들도 꽤 있고 안타깝게 이제 좀 선정되지 않은 분들이 또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올렸냐면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올려놨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 오셨을 때 거의 초창기가 요 정도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은 해가지고 웬만큼 올려놨는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거의 1, 2점 차이로 갈립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게 조금 마음이 아프냐면은 간혹 가다가 한두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좀 안 쓰는 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은 어떤 표현을 썼을 때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일 수는 있어요. 그 창업가들한테 되게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게 또 그렇게까지 뭐 또 막 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서 또 창업자가 또 자기 신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런 관점에서 또 그렇게 쓰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보통은 이제 그 강조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서 볼 때 사업의 가치를 봐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을 보호하는 어떤 아이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환경을 왜 보호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아이템이 어느 부분에서 특이성을 가지고 이제 가치를 만들어갈 것인 거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환경 오염의 심각함을 더 열심히 알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표현 자체를 끝까지 남겨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특정한 지점에 그러니까 시선을 받아야 될 지점에 너무 강렬하게 차버리면은 다른 게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막 10점 받을 수 있는 게 8점 받고 7점 받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상위 5% 하위 5% 그러니까 확실하게 붙을 아이템, 확실하게 떨어지는 아이템 제외하면은 아주 예외적으로 진짜 예외적으로 진짜 재수 없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간발의 차이로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79다. 그럼 78점 받은 분하고 79점 받은 분하고 아이템이나 사업 계획서 수준이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냐는 거죠. 그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 간발의 차이로 갈린다고요. 그래서 아마 되게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발표 평가가 더하면 덜이 절대 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그 뭐냐 이제 발표 평가 그거 심사평 받아보잖아요. 그럼 심사평은 원래 기본적으로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될 점을 중심으로 쓰라 그래요. 왜냐하면 어디가 붙고 어디가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너무 이 사업 괜찮다라고 썼는데 떨어졌으면 이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 이제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완할 점 위주로 써줘라라고 해주는 거는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템이나 사업 계획서가 어느 부분을 보완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건인 거지. 그거를 보고 뭐냐, 나 이것 때문에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막 억울해 하시는 거죠. 다 이거, 이 사람 얘기한 거 이거 잘못 이해했다, 이 사람이. 나 여기 이렇게 다 써놨는데, 이 사람이 잘못 이해했다. 나 항의할 거다 해서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잘못 이해했다는 의견이 만약에 심사위원 5명 전원의 동일한 의견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사업계획서 못 쓴 거예요. 5명이 다 그렇게 할 정도면은 사업계획서에 그게 잘못 쓰여져 있는 거지. 그냥 나만 아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 거죠. 반대로 어느 누구 하나가 그냥 쓴 의견이 거기 그냥 복붙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거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점수를 애매모호하게 줘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좀 이제 평균 정도에서 한 1점 차이로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보안 중심으로 되는 그런 의견 중에 좀 센 게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데요. 그게 대부분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심사위원이 이런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뭐 문제가 없다고는 말을 못 하죠. 어쨌든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전문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사업성을 평가하는 건데 그 사업성을
제대로 어필을 못했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여러분의 사후계획서가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낮게 쓴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내용이 조금 번복된다 그래서 더 이게 그 붙은 사람보다 더 나은 사후계획서가 되냐 그럼 그건 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보통 항의를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한데요. 약간 그 올림픽이나 이제 월드컵 같은 데서도 보면 그 오심 나와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심사위원도 좀 웬만하면 좀 그런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분과 나눠서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여건상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 한계점도 있고요. 또 수준도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욕 먹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갔었던 몇몇 평가를 가보면은 굉장히 그 역량도 뛰어나고 인사이트 좋으신 분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도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업성을 가지고 보통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또 기술도 모르는 사람이 또 기술 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건 좀 열받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좀, 예, 저기 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선정된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1, 2점 차이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남들보다 잘 쓴 건 맞고 20%는 들어간 건 맞는데 그 간발의 차이로 진짜 막 아슬아슬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발표 평가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이걸 착각을 하면 2대 1이 지금 되게 빡센 거예요, 생각보다.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데 20명을 뽑는 데에서 40명이 들어가면 20등을 해야 꼴등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발표평가 들어가가지고 개삽질을 해버리시면 그럼 간발의 차이로 그냥 훅훅 뒤로 가는 거예요. 그냥 뭐 40명 중에 뭐 39등, 40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말 하나 실수했다고. 그거 요거 조금 나머지 잘했으면 괜찮아.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그러니까 좀 긴장하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예. 뭐 제가 이런 거는 웬만하면 조금 완화시키고 이런 걸 좀 더 강조하시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그거 바닥바닥 우겨가지고 되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거 계속 끝까지 가져가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예. 그게 그렇게까지 핵심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고 나서 발표평가 넘어가는데 뭐 이것 봐 내가 맞았다고 막 내가 이거 신념을 지켜가지고 성공한 거라고 막 하면서 가시면은 뭐 모르겠어요. 이제 잘 되면 다행인데 이제 발표평가 혹시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이제 그 마음에 남을 겁니다. 그 되게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긴장 타고 여기서만큼은 진짜 끝까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사업계획서 그대로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말하는 게 발표평가면 굳이 평가해야 될 이유가 없죠. 예. 그냥 그 20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다른 심사위원한테 넘긴 다음에 심층심사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 먼 거리에서 여러분 불러가지고 발표시키고 평가하고 막 시간 내서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표평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평가하는 거냐? 발표평가는 사업 아이템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서류로 쓴 사업 아이템을 보고 평가하는 거는 이미 완료가 됐어요. 일단 그건 넘어갔다고 20배수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서류 평가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냥 5분에서 10분 정도씩 그냥 나온 사람 싹 다 발표 평가해라 그래가지고 그 제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한 2018년인가 19년인가 한번 그 초기 창업 패키지가 지원자를 싹 다 발표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정말 그때 하고 나서 결과가 딱 나왔죠. 결국엔 그놈이 그놈이다. 별 도움도 안 됐고 변별력도 없었고 뭐 발표 평가를 한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서 대충 쓴 사람이 발표를 잘하는 경우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우리만 빡세니까 우리 못 해먹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다 원상복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류에서 이미 한번 걸러진 다음부터는 일단 사업계획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평가가 된 거예요. 적어도 이게 뭐 1점 차이건 2점 차이로 올라갔건 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상위 20% 안에 들어갈 정도의 평가를 받은 거죠. 예. 뭐 그런 이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같은 주관기관에 같이 냈는데 제게 내 거보다 후진데 제가 됐다 그러면 뭔가 다른 게 보였던 거예요.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여러분 관점에서는 내게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발표 평가로 넘어가는 건 뭐냐? 그 사업 아이템을 다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대표를 보는 거예요. 대표를. 실제로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제 투자 심사나 이런 데 가보면은 처음에 그 IR 자료 오고 회사 소개 들을 때는 여기 괜찮네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긍정적으로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또 가서 투자 심의 IR 하는 거 보면은 야, 아이템이 문제가 저 사람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실제로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든 요소인데 이제 발표 평가는 사업보다는 대표를 보는 여러분이 실제로 평가를 받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의 어떤 애티튜드나 마음가짐이나 됨됨이를 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발표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사업에 임하는 것들이 되게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발표 나가면 오히려 잘할 것 같은데 서류에서 떨어지네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또 반대로 이제 아, 저 사람 발표 나가면 백발백중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전에 이제 마음가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당신은 대표님이에요. 대표. 직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타트업의 대표가 될 사람이에요. 대표가 됐거나 대표가 될 사람이에요. 그럼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대표는 무언가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만큼 남들에게 당당해야 될 의무도 갖고 있는 권리죠, 권리. 의무라고 적어놨네, 권리. 당당해야 되는 권리 역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눅들 것도 없고요. 가서 당당하게 여러분 사업의 가치와 여러분의 어떤 그 신념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되 너무 거만하지 말고 지켜야 될 책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관리직에 있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튀어나오면은 그 묘한 그 사이에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포지션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회사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고를 쳐도 사실은 뭐 깨지고 막 뭐 심할서 쓰고 그래도 어쨌든 위에서 지켜주잖아요. 그게 시스템의 힘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좋은 어떤 내가 추진한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뒤에 그 누군가 막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 또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하면은 아, 이거는 뭐 그냥 실수할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수습하는 데가 따로 있다고요. 손실이 나면은. 근데 대표가 된다는 거는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인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못하면 예전에 있는 회사에서 관리직이었어도 욕 직살나게 얻어먹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회사에 뭐 손실이 좀 컸어도 심할서 쓰고 승진 안 되고 막 그래도 인생이 피곤해져도 그래도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의 대표는요, 정말 그렇게 실수로 무슨 일이 잘못돼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책임감을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사장이 될 준비는 돼 있어요. 당당할 의무는 있는 분들이에요. 이미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아, 난 조직생활 관리 몇 년 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이 권리는. 근데 내가 뭔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그 무게, 대표의 무게가 어깨에 없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의 무게가 어깨에 있는 분들은 없는 분 있다면은 적어도 사업 계획서 그렇게 쓰진 않거든요. 네. 이거 옛날에 이렇게 됐는데 왜 요즘 애들 못 알아듣니? 그게 아니고 이거 안 되면 정말 큰일 나는데 어떻게든 이거를 좀 내가 할 수 있게 진짜 조금이라도 고민해 봐야겠다. 근데 이게 되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나이 때문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 이번에 그 원데이 챌린지 하면서 오셨던 분은 굉장히 나이 지긋하신 진짜로 머리가 하얗게 새신 이제 정말 뒤늦게 창업하시는 분인데 은퇴 앞두고 계신 분인데 오히려 그분은 제가 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표님 조금 전달력이 너무 약해 보이고 요건 사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그분이 오히려 스스로 맞네. 아, 이게 참 사람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게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서 이거 대표님 이거 이렇게 쓰시면은 남들이 이렇게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맞아. 이건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그러고 고치시는 분이 있고 완전 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녀노소 차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시고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는 뭐 주눅 들 것도 없지만 너무 거만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이제 좀 중도를 지키면서 밸런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있습니다. 창업꿈 특강 1, 2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발표평가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거고 한번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뻔한 질문들, 뭐 대기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뻔한 질문들 몇 개를 조금 예시를 들어가지고 어떤 게 어떻게 답해라가 아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조금 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예창패 초창패 이제 창꿈 특강투는 항상 사례 연구였으니까 실제로 차별성이나 경쟁력 같은 것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별성이나 경쟁력 관련된 멘토링 사례 한 2개 정도만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중으로 제가 완료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저도 오늘 그 학교 강의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오늘 중에 반드시 해가지고 올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료 만드는 거에는 크게 영향은 없지만은 그래도 좀
빨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항상 이게 마음이 무거운 게 항상 보면은 이게 돈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5천 원, 만 원 이렇게 내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더 챙겨야 돼요. 제 입장에선.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무료 강의가 항상 시작이고 그 뒤에 이제 플러스 알파 어플리케이션으로 창구 뭐 창구투가 들어가다 보니까 퀄리티나 어떤 내용상으로는 창구투가 분명히 좋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게 마지막으로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오를 때 이게 제가 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성격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오늘 중으로 정말 그 후회 없는 콘텐츠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M&A 스타트업 원스톱 클리닉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상시고요. 이거는 시즌 없습니다. 언제든 뭐 이번에 발표 평가 준비도 좋고 뭐 이번에 뭐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다음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 계획서 어떻게 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추가 상담 같은 게 필요하시면은 항상 신청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비대면도 있고 대면도 있는데요. 이제 비대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30분씩 2회 정도로 해서 이제 보통 30분 정도 기본 여러분이 뭐 이제 뭐 비행 개발도 있을 수 있고 발표 평가도 있을 수 있고 투자 유치 IR 자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상담 해드리고 사이에 좀 여러분이 고민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 다시 2차 상담하는데 근데 이제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효과가 떨어져요. 딱 한 분 비대면으로 이번에 효과 보셨던 분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밤을 새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그분은 되게 성과 잘 나왔고 사업 계획서도 정말 잘 나왔는데 대체로 비대면이 좀 성과가 떨어져요. 예, 확실히.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저기를 해줘도 딴 거 해오시더라고. 그래서 좀 옆에서 제가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과외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뭐 30분, 제가 2시간짜리거든요. 그럼 앞에 30분, 뒤에 30분하고 사이에 1시간은 좀 고민하는 시간을 놔주는데 그렇다고 그냥 제가 내팽겨치는 건 아니고 약간 그 과외할 때 문제 풀어주듯이 이렇게 봐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교육 차원에서 1대1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번에 발표평가 하실 때도 필요하신 분들은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대면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발표 연습하시고 제가 업데이트라는 거 하시고 가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마무리한 다음에 최종 검토 한번 온라인으로 받아보시고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되고요. 뭐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게 유료인데 이게 돈 낸 만큼의 결과를 뽑아가는 건 이제 여러분의 역량으로 그것도 이제 능력입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요 밑에다 걸어 드릴게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원래 한 번에 그냥 창꿈 특강 원투도 다 찍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지금 새벽 1시가 넘어갔는데요. 이제 또 평가 이거 뭐 저기 뭐야 저거죠? 그 뭐지? 이거 편집하고 올리면 아마 그건 2시 3시 넘어갈 것 같네요. 뭐 어쨌든 끝나고 다시 또 찍어가지고 창고 웜2는 아마 제가 자고 일어나서 찍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발표 자료 잘 준비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